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인 물가 폭등으로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대형 마트엔 1인당 하나만 구매 가능이란 안내문이 붙었고 상점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다 결국 싸움까지 벌어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작고 평범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 한 가게에서 시작됐어요. 한 어머니와 아이가 운영하는 작은 베이커리. 모두가 포기할 때 그녀는 그 작은 것 하나로 가게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맛은 금세 퍼졌고 이제 미국의 대도시들이 그 작은 물건 하나에 목숨을 걸게 된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30만 달러에 몰래 들여오려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건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레나 플린이에요. 조지아주 엘름힐즈라는 작은 마을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은 릴리아 베이커리예요. 제 딸 릴리아의 이름에서 따왔죠. 10살밖에 안 됐지만 이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남편을 잃고 둘이 남았을 때 이 작은 빵집은 저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줬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비치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오븐을 예열하면서 버터 냄새가 퍼질 때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제 빵사의 하루는 반죽에서 시작돼요. 밀가루와 따뜻한 물, 설탕, 소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선한 달걀이 꼭 필요하거든요. 달걀이 없으면 제대로 된 빵이 나오질 않아요. 엄마, 오늘도 도넛에 설탕 뿌려도 돼요? 릴리아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아직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앞치마는 스스로 잘 두르고 있었어요. 그럼요. 오늘도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이가 도넛에 하얀 슈가 파우더를 뿌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빵보다 분위기가 더 맛있다고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빵 반죽을 하려는데 달걀이 딱 한 판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원래 매주 2판은 기본으로 주문했는데 지난번 마트에서 직원이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판만 샀었거든요. 설마 진짜 이렇게 부족해질 줄은 몰랐죠. 그래서 아침 장사 끝나자마자 마트에 달려갔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랐어요. 달걀 코너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넓은 매대에 아무것도 없었고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달걀은 1인당 한 팩만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가격표를 보고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어요. 달걀 한 판 29.99달러. 눈을 깜빡했어요.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달러였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마트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실례지만 이 가격 진짜 맞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가격으로는 빵을 구워도 남는 게 없어요. 아니, 손해를 보게 생겼죠. 제 가게는 고급 디저트 가게가 아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학교 선생님들, 매일 아침 오는 배달기사 아저씨들이 오시는 소박한 빵집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버터롤 하나에 6달러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릴리아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림 속에는 저희 둘이 웃으며 가게 앞에서 서 있었고 하트가 가득했어요. 엄마, 나중에 크면 나도 엄마처럼 빵 만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 아이에게 이 빵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미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달걀이 없어지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방법을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평소에 식재료를 납품해 주시던 제드릭 모건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저희 가게에 항상 신선한 재료를 가져다 줬어요. 제드릭 달걀이 없으면 저 진짜 곤란해요.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드릭이 말했어요. 사실 중국에서 수입된 달걀이 좀 있어요. 가격은 미국산보다 훨씬 싸요. 근데 품질은 솔직히 장담 못해요. 중국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불신이 올라왔어요. 중국에서 온 거라면 괜찮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 나라 제품에 대해선 좋은 인상이 없었거든요. 릴리아 건강에도 안 좋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달걀이 없으면 빵도 없고 빵이 없으면 가게도 없어요. 일단 조금만 주문해 볼게요. 해볼 순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이게 제 가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가장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었고요. 중국산 달걀을 주문한 지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배송 트럭이 도착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가게 앞에 나와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서 말이죠. 엄마, 달걀 진짜 왔어요? 릴리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저한테 달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다시 빵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트럭 기사님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런데 열자마자 뭔가 이상한 냄새가 확 풍겼어요. 달걀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였어요. 평소에 신선한 달걀에서는 절대 맡아본 적 없는 그런 냄새였죠. 겉모습도 좀 달랐어요. 껍질이 얇고 쉽게 깨졌고 달걀색도 탁하고 윤기가 없었어요. 이걸로 과연 빵을 만들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손님들도 점점 줄고 있었고 가게는 이미 며칠째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반죽을 시작했어요. 달걀을 깨서 볼에 넣었는데 노른자의 색이 맑지 않고 흐릿했어요. 휘저을수록 비린내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도 밀가루, 설탕, 버터를 넣고 열심히 반죽했어요. 오븐에 넣고 굽는 동안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냄새가 퍼졌어요. 고소한 향 대신 어딘가 화학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오븐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음이 계속 불편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고 다짐했어요. 첫 번째 빵이 나왔을 때 겉모습은 괜찮아 보였어요. 색깔도 나쁘지 않았고 겉은 노릇노릇했어요. 하지만 한 입 베어 문 순간 딱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려. 입 안에 퍼지는 비릿한 맛, 그리고 약간 씁쓸한 느낌까지 제 평생 먹어본 빵 중에 가장 이상한 맛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버터를 써도 달걀이 이 모양이면 소용이 없었어요. 아, 이걸 손님들한테 팔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진열대는 비워둘 수 없었어요. 남은 빵들을 조심스레 포장해서 가게에 내놨어요. 그날 아침 첫 손님인 데이비 씨가 오셨어요. 늘처럼 활짝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세레나, 오늘도 버터롤 2개 부탁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데이빗, 사실 오늘 빵은 좀 달라요. 중국산 달걀을 써서요.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세레나 솜씨라면 뭐든 맛있죠. 저는 조심스럽게 빵을 건넸어요. 그는 한 입 크게 베어 물었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표정은 애써 웃고 있었지만 그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뚜렷했어요. 그는 빵을 다 먹지 않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오시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마사 할머니도 오셨어요. 매주 3번씩 오시던 그분이었죠. 할머니는 크림파이를 드시며 말했어요. 세레나, 이거 예전 맛이 아니구나. 뭔가 이상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달걀이 달라졌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빵을 남기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분도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릴리아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무슨 빵이에요? 엄마가 새로 만든 버터롤이야. 한번 먹어볼래? 릴리아는 조그맣게 한 입 베어 물고는 바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이거 무슨 맛이 이상해요. 아픈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엄마가 좀 다르게 만들어서 그래. 그날 밤 저는 가게에 남아 그 빵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팔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빵을 가게에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나하나 버리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품질이 나쁜 재료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려. 제드릭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드릭, 안 되겠어요. 중국산 달걀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른 방법 정말 없을까요? 그는 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세레나,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어요. 미국산은 너무 비싸고 공급도 부족하고 그나마 쓸만한 달걀은 아직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놨어요. 가게는 조용했고 오븐은 식어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끝일까? 하지만 그때 릴리아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빵이 제일 좋아요. 다시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꼭이요. 그 말이 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어요. 중국산 달걀로 빵을 만들던 그 끔찍한 며칠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손님들도 다 끊기고 진열대는 텅텅 비었고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릴리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요. 그 아이가 내민 건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림 속엔 우리 둘이 웃으면서 베이커리 앞에 서 있었고 진열대엔 빵이 가득했어요. 햇살도 환하고 하늘도 맑았어요. 나중에 크면 저도 엄마처럼 빵 만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 혼자 힘들다고 투덜댈 게 아니었어요. 이 가게는 단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녀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제드릭 모건 씨요. 그동안 저희 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주던 분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제드릭 중국산은 안 되겠어요. 진짜 맛이 너무 달라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한참을 말없이 있던 제드릭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레나, 진짜 믿기 힘든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한국에서 달걀이 수입됐대요. 한국이요? 그 먼 나라에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선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한류 드라마 몇 편 본 게 다였죠. 게다가 음식도, 문화도 낯설었고 농업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요.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서 달걀 30만 개가 수입됐대요. 품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수 포장도 돼 있어서 신선도도 유지된대요. 지금 내가 주문 넣으려고 하는데 세레나도 같이 주문할래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중국산에서 그렇게 실망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릴리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해봐요. 이번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산 달걀을 주문했어요. 배송엔 시간이 좀 걸린대요. 배로 오니까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이지 길었어요. 매일 아침 문 앞에 택배가 왔나 확인했고 릴리아도 달걀은 언제 와요? 라고 매일 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세레나, 도착했어요. 지금 가게로 배달 중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제 인생에서 달걀 하나에 이렇게 설렐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조금 뒤 커다란 상자가 도착했어요. 박스 위에는 영어와 함께 한글도 쓰여 있었어요. 충남 아산 대한민국. 무언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달걀들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고 포장 상태도 정말 깔끔했어요. 하나를 꺼내보니 껍질은 단단하고 매끈했고 뭔가 윤기가 돌았어요. 릴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반짝여요. 저는 바로 하나를 깨서 그릇에 담아봤어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노른자가요. 진짜 황금빛이었어요. 중국산의 탁한 색과는 완전히 달랐고 냄새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상큼한 신선한 향이 났어요. 이거라면 진짜 될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속삭였어요. 마음속에 오래간만에 희망이 움트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드러운 반죽을 준비하고 내일 새벽에 바로 굽기 위해 재료를 정리했어요. 릴리아는 제 옆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다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우리 빵집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정말이지 울 뻔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 달걀들이 우리 가게를 살릴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아침이었어요. 릴리아는 아직 자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가게 불을 켰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새로 받은 한국산 달걀 상자를 꺼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진짜 잘 돼야 해. 먼저 제일 자신 있는 메뉴, 버터롤 반죽부터 시작했어요. 달걀을 깨 넣었는데요. 노른자가 정말 눈부시게 선명했어요. 반죽에 섞이자마자 색깔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반죽도 한층 더 부드럽고 쫀득해졌고요. 신기했어요. 같은 밀가루, 같은 버터, 같은 설탕인데도 달걀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 다음은 크림파이였어요. 노른자를 이용해 크림을 만드는 순간 고소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니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이 냄새 정말 오랜만이에요. 릴리아도 그 냄새를 맡았는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눈도 아직 덜 깬 채로 말이죠. 엄마, 이거 예전 냄새 같아요. 그치? 엄마도 그렇게 느꼈어.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무 반가운 냄새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게에 진짜 향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븐에서 첫 번째 버터롤이 구워졌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겉은 노릇노릇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데 손으로 들어보니 탄력도 있고 손끝에 부드러운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거야.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 쫄깃한 식감, 입안에 퍼지는 부드러움까지 예전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서 온 달걀이 우리 가게를 살릴지도 몰라요. 릴리야, 한번 먹어볼래? 진짜요? 좋아요. 릴리아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러고는 눈이 동그래졌죠.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울컥했지만 꾹 참았어요. 다시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손님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열대 위에 작은 종이를 하나 붙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산 달걀로 만든 신제품 무료 시식. 오전 7시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리는데 정말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는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데이비 씨가 들어오셨어요. 몇 주 만이었죠. 세레나,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저는 활짝 웃으며 인사드렸어요. 네, 데이비 씨, 새로운 달걀로 다시 빵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버터롤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야, 이 맛이에요. 세레나의 빵 맛이 돌아왔네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데이비 씨는 버터롤 2개를 사가시고 오랜만에 크림파이까지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가게를 나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회사 사람들한테도 가져가야겠어요. 다들 이 빵을 그리워했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 오후에는 마사 할머니도 다시 오셨어요.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가게로 들어오셨죠. 세레나, 오늘은 빵 냄새가 아주 다르구나. 할머니, 한국에서 온 달걀로 다시 만들어 봤어요. 꼭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레 크림파이를 한 입 드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셨어요. 그래, 이 맛이지. 이게 내가 알던 그 크림파이야. 그리고 살며시 웃으셨어요. 그날 이후 가게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데이비 씨가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을 내주셨고 마사 할머니는 교회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무료 시식판 덕분에 새로운 손님들도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달걀 한 판이었어요. 릴리아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 진짜 대단해요. 이런 달걀을 만들다니.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생각보다 훨씬 멋진 나라일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저희의 가게는 다시 따뜻한 향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가게에 다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어요. 진열대 위에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들이 가득하고 그 고소한 향이 문 밖까지 퍼졌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릴리아는 그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 우리를 도와준 아저씨한테 편지를 써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릴리아를 쳐다봤어요.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고? 그 한국 아저씨요. 이정훈 아저씨. 우리가 쓰는 달걀 만든 분이잖아요. 릴리아는 진심이었어요. 작은 얼굴에 두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그분의 얼굴은 본 적도 없고 그냥 박스에 적힌 이름만 봤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릴리아는 그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었어요. 릴리아, 고맙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찾아요? 엄마, 그 상자에 농장 이름도 써 있었잖아요. 충남 아산, 이정훈 농장. 그리고 조셉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주소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순간 딸이 참 기특하다고 느꼈어요. 나이도 어린 아이가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하다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조셉 모건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항상 물류 관련 연락처를 잘 알고 있거든요. 조셉, 혹시 한국에서 온 달걀 박스에 적힌 이정훈 농장 거기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조셉 씨는 잠시 조용하더니 몇 분 후 문자를 보내줬어요.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리 122, 이정훈 농장주. 이 글자를 보자마자 릴리아는 방으로 달려가 편지지를 꺼냈어요. 아이의 손은 아직 작았지만 글씨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아저씨.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엄마와 빵집을 운영하는 릴리아예요. 아저씨가 만든 달걀 덕분에 우리 빵집이 다시 살아났어요. 진짜 감사해요. 언젠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릴리아 드림. 저는 그 편지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그 짧은 글 안에 우리가 겪은 힘든 날들과 다시 살아난 기적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엄마도 편지 써요. 영어로 쓰고 번역기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썼어요. 제가 제빵사로서 얼마나 절망에 빠졌었는지 그 달걀로
얼마나 맛있는 빵을 다시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릴리아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요.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릴리아는 거기에 쿠키도 같이 넣자고 했어요. 이건 엄마가 만든 쿠키예요. 아저씨도 드셔보세요. 쿠키는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를 넣고 한국 달걀로 만든 특별 레시피였어요. 유통기한도 길어서 국제 우편으로 보내기 괜찮았죠. 저희는 편지와 쿠키를 포장하고 우체국에 가서 국제 우편으로 보냈어요. 직원분이 물었어요. 한국까지요?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빵집을 구해준 고마운 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뭔가 울컥했어요. 낯선 나라의 누군가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줬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작은 나무 안내판을 만들었어요. 가게 입구에 걸기 위해서였죠. 이 빵은 한국 충남 아산에서 온 달걀로 구워졌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드셔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게 한국 국기도 그려 넣었어요. 이건 저희의 작은 감사 표시였어요. 그날 오후, 마사 할머니가 그 안내판을 보고 말했어요. 세레나, 이제 내 빵집은 전 세계적이구나. 한국과 연결된 가게라니 멋지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이 작은 달걀이 우리 삶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에 도착한 노란 봉투 하나. 보낸 주소를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충남 아산 이정훈 농장. 릴리아가 엄마, 아저씨가 답장했어요. 라며 소리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성스레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고 영어로 번역된 문장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릴리아와 세레나에게 당신들의 따뜻한 편지와 쿠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달걀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꼭 한번 한국에 오시면 농장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빵집이 더 번창하길 바랍니다. 이정훈 드림. 릴리아는 편지를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엄마, 진짜로 우리 편지가 한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답장도 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참 따뜻한 나라네요. 그날 이후 저희 가게는 정말 바빠졌어요. 빵을 진열하자마자 사라지고 크림파이는 만들자마자 팔렸어요. 손님들은 하나같이 이 달걀이 정말 한국에서 온 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셨고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충남 아산이라는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왔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저 멀고 낯선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희 가족을, 저희 가게를 구해준 나라잖아요. 이제는 저희의 꿈과 연결된 특별한 곳이에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릴리아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한국 가보고 싶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엄마도 그래. 꼭 가보고 싶어졌어. 이정훈 아저씨 만나고 싶고 달걀 농장도 구경하고 그리고 고마워요. 라고 진짜로 말하고 싶어요. 릴리아는 진심이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전, 익숙하지 않은 정장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희 가게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끔한 차림이었죠. 조심스럽게 다가온 그 남성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름은 김준호.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신 분이래요. 세레나 존슨 씨 맞으시죠? 이정훈 농장주께서 보내주신 편지와 쿠키, 그리고 가게 이야기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릴리아와 제가 빵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기사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 한국산 달걀이 살린 미국의 작은 베이커리. 저희 정부에서는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세레나 씨와 릴리아 양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항공권, 숙박,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한국 우리 둘이요? 직접 간다고요? 네, 이정훈 농장도 방문하시고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하셔서 한국 농업과 식품에 대한 소감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릴리아는 제 옆에서 두 손을 불끈 쥐고 외쳤어요. 정말요? 엄마, 우리 한국 간대요. 진짜예요. 그날 밤 저희는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남 아산이라는 지역을 확대해가며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릴리아는 영어로 한국 인사말 배우기 검색까지 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라고 한대요. 발음은 좀 어렵지만 연습할게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늘은 맑고 공기는 신선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마중 나온 김준호 씨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훈 농장주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충남 아산, 푸른 논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달걀 농장이 저희를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 계신 분, 바로 이정훈 아저씨였어요. 어서 오세요. 릴리아 양, 세레나 씨,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릴리아는 쑥스럽게 웃으면서 다가갔고 저는 두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제 달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날 저희는 농장을 둘러보고 달걀 생산 과정을 구경했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설, 청결한 환경, 그리고 달걀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들, 전 정말 놀랐어요. 한국 농업, 이렇게까지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작은 환영회가 열렸어요. 한국 기자들이 가득했고, 저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만든 빵 속에는 한국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를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꿈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